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한국 정부가 중국을 그야말로 동맹국으로 대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일본 경제신문이라고 그러죠. 니혼게이자이가 지난 11월 25일부터 2박 3일간 한국을 방문했던 왕이 외교부장이 그야말로 깜짝 놀랄 만한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면서 동맹국들과만 한다는 2+2 회의를 한국 정부가 여기에 동의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니혼게이자에는 이어서 2+2 회담은 통상적으로 가장 신뢰를 갖고 있는 국가들끼리 하는 대화의 틀인데 이를 한국과 중국이 합의한 것에 대해서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로 인한 과도기에 생긴 힘의 공백을 이용해서 중국이 한국에 대해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한 미국 행정부가 제대로 자리 잡기 전에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이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2+2, 2+2 회담이 뭐길래 이렇게 복잡하게 해석을 하는 것인가? 이 2+2 회담은 사실상 동맹국같이 완전히 신뢰를 하는 국가들끼리 외교 국방장관 회담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건 2+2 회의를 하는 두 나라가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 최상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양국 동맹의 수준을 높여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동맹국 미국과 2+2 회담을 2010년부터 해왔습니다마는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중단됐습니다. 2016년까지는 매년 2번씩 한국과 미국을 번갈아 오가면서 열렸습니다. 미국은 이 2+2 회의를 아무거나 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나토 28개국을 비롯해가지고 한 40개 나라와 군사동맹을 맺고 있습니다만은 이 2+2 회의를 하는 나라는 그야말로 극소수입니다. 이 말은 동맹도 등급이 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동맹 중에서도 특급 동맹만 미국하고 2+2 회의를 할 자격을 얻는다는 겁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2+2 회의를 하는 나라는 딱 두 나라입니다. 바로 일본과 호주입니다. 인도 태평양까지 합친다 그러면 인도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호주는 1985년부터, 일본은 1996년부터 매년 두 차례씩 2+2 회의를 열어왔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이렇게 중요한 2+2 회의를 열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민당 정권을 무너뜨린 하토야마 민주당 정부가 집권한 이후에 3년 동안 이 동맹 대화가 완전 중단됐습니다. 그만큼 민주당 하토야마 정권을 신뢰하지 못해가지고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건 미국과 합의했던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 이전 약속을 민주당 하토야마 정권이 뒤집으면서 미국과 일본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갔고요. 그러면서 이 2+2 회의도 중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2+2 회의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두 나라 관계가 밀착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그 무게만큼 신뢰를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최상의 동맹국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의 하토야마 민주당 정권과 유사하게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묘하게 2+2 회의는 중단됐습니다. 어찌 보면 이 국제적인 정세가 더욱더 2+2 회의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미국은 한국 측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2+2 회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실상 동맹국들끼리나 하는 그것도 최상의 군사 동맹국들끼리만 한다는 2+2 회의를 중국과 하기로 이번 왕이 외교부장 방안에서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런 사실을 청와대나 우리 외교부는 숨겼습니다. 밝히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외교부가 별도 공개를 했던 이 한중 외교부 장관 회담의 10개 합의사항에 이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한국 외교부는 이런 한중 간 2+2 회담이 주는 충격 때문에 숨기지 않았나, 일부러 이렇게 덮어버린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중국 외교부가 공개한 내용에는 한중 외교안보 2+2 대화 가동 외에도 1대1로와 연계 일환으로 제3국 시장과 신흥첨단 산업 분야의 협력이 포함됐습니다. 이 역시 한국 외교부 발표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날 양국 외교부 장관이 합의한 내용 가운데 한국에서도 공개된 내용은 강경화 장관이 미국의 클린 네트워크 구상에 대항해서 중국 측이 제안했던 이 글로벌 데이터 보안 구상, 그러니까 글로벌 데이터 보안 이니셔티브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왕이 외교부장 방안에 합의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합의 사항이 뭐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과 중국은 외교 안보 2+2담을 열기로 했다는 거. 두 번째는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한국이 적극 참여하게 한다는 거. 세 번째는 중국이 제안한 글로벌 데이터 보안 구상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한다, 이겁니다. 문제는 이 세 가지 합의사항 모두가 미국이 볼 때는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모두 극력 반대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국과 합의했던 이 세 가지 조항이 어떤 문제들을 갖고 있느냐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는 중국과의 2+2 회의 개최입니다. 그 안에도 한국 정부에 대해서 신뢰를 접어두고 있는 미국이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하고 외교 안보 관련 2+2 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마디로 경악한다고 표현해도 좋을 정도로 반응을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건 사실상 중국을 군사동맹국 수준으로 격상시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철저하게 중국을 적대국으로 지칭하면서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와중에 그런 중국을 동맹국 대우를 하면서 군사안보 부문까지 대화의 폭을 넓히는 것을 미국은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는 한중 2+2 대화는 국장급 대화다 그러면서 과거에 열린 적도 있고 계속 열자고 논의를 해오던 거니까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만은 중국 측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단계로서의 대화가 아니라 정식적인 장관급 회담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 외교부의 설명이 믿음지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외교부는 2+2 회담을 통해서 2013년 중국의 이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일방선포라든지 2016년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그러니까 사드 배치로 중단됐던 대화를 재개하자는 뜻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만은 이건 우리 외교부가 너무 단순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2+2 회담의 기본적인 의미라든지 그 회담이 갖는 외교적 무게감 같은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이미 우리 집권 세력 일부에서 거론되었던 한중 간 군사동맹 체제 확립의 일환으로 중국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참여입니다. 미국이 정말 경악할 만한 사항이 바로 이겁니다.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한국이 적극 참여한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전 세계를 순방하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의 1대1로 사업을 가로막는 겁니다. 중국의 1대1로 사업이 숨기고 있는 의미를 미국이 뒤늦게 깨닫고 나서 그렇게 1대1로 저지를 적극적 외교 아젠다로 삼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중국의 1대1로 사업이 갖는 본질이죠. 이건 미국이 세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절대적 패권을 무너뜨리겠다는 중국의 야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강력한 국방력을 통해서 무역로를 확보해 왔습니다. 전 세계 국방비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국방비를 쏟아부으면서 전 세계 800여 곳의 미군 기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 바로 세계의 무역 항로를 보호하면서 무역 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하기 위한 겁니다. 결국 1대1로는 미국이 개척하고 지키고 있는 무역 항로를 무너뜨리고 또 자신들이 만들고 있는 무역 항로 1대1로죠. 이 1대1로를 통해서 거래를 하도록 함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중심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겠다는 발상이 담겨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로 그 1대1로에 한국 정부가 적극 참여한다는 것은 한국이 미국 중심의 무역 체제를 뒤흔들겠다는 것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반미국 정책에 선봉에 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 후폭풍이 어떠할지 어떻게 몰아붙일지 이거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어쩌면 이 강경화 외교부가
이런 1대1로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그저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한국도 참여해가지고 돈 좀 벌어볼까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착각이고 오산이죠. 여기에 지금 중국의 1대1로 사업을 인해가지고 중국이 엄청난 후폭풍에 휩싸이죠. 이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가난한 나라에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면 그 나라의 항구를 빼앗는 그 강도적 행각에 온 세계가 경악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리한 투자를 중국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1대1로 사업에 한국이 참여한다 그러니까 이걸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중국이 제안한 글로벌 데이터 보안 구상 참여입니다. 지금 미국은 세계 각국의 중국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장비는 물론이고 모바일 앱, 해저 케이블, 클라우드 컴퓨터를 사용할 경우에 개인정보, 데이터 보안과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 그러면서 중국산 장비를 배제하는 클린 네트워크 동참을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요구하고 있죠. 바로 이런 미국의 구상에 맞불을 놓으면서 중국이 자체 기준을 만들겠다고 나선 게 바로 글로벌 데이터 보안 구상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클린 네트워크의 대척점에 서 있는 정책이죠. 여기에 대한 문제점 우리 신문이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강 장관의 말대로 만약 한국이 미국이 요구하는 클린 네트워크가 아니라 중국의 글로벌 데이터 보안 구상에 참여한다 그러면 한미동맹은 사실상 끝이 납니다. 이걸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번 왕이 외교부장의 방안에서 한국 정부와 합의했다는 세 가지 포인트는 철저하게 한미동맹보다 한중동맹 체제로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세 가지 모두가 미국의 대외 정책의 핵심 사항이고 미국이 패권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2+2 회담은 미국의 핵심 정책은 아니고 동맹의 신뢰를 표현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거와는 별개입니다만 아무튼 미국이 한국과 2+2 회담을 하지 않는 이유는 생각하지도 않은 채 이제 중국하고 2+2 회담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까요? 연애를 하던 남녀가 잠시 감정적으로 삐졌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파트너를 찝적대면서 결혼하자 이렇게 덤비는 것이나 뭐가 다를 바 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중국과 합의한 이 세 가지 사항을 미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문제죠. 보지 않아도 미국은 아주 예민하게 반응할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국익과 직접 연관되는 것이고 더불어 과연 이런 수준의 한미동맹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이걸 재검토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난 9월 2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죠. 한미 관계가 어느 시점에서는 군사동맹과 냉정동맹을 탈피해가지고 평화동맹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바로 한미동맹은 안보협력을 넘어선다라고 즉각적으로 반박했었죠. 이런 논쟁은 한마디로 지금의 한미동맹이 어느 수준인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 세력들은 한미동맹을 이제 평화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언어의 유희입니다. 동맹이란 게 뭐냐? 사실상 국가의 힘을 증대시키는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국가는 힘이 없으면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동맹을 맺고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에게 이익을 주고 그러면서 함께 성장을 해 나가는 겁니다. 힘이 없으면 당하죠. 1910년 일본에 강제 합병된 것도 우리나라에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1950년에도 우리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북한의 침략에 낙동강까지 밀려가면서 전망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다행히 냉전이라는 국제적 상황 때문에 미국이 한국을 살리려고 왔고 그리고 이승만 전 대통령의 탁월한 리더십 덕분에 동맹을 체결해가지고 한국이 세계 속으로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군사동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미동맹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집권세력 일부는 이젠 한미동맹을 군사적 부분을 제외한 채 말로만 존재하는 껍데기 동맹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동맹이라는 말장난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군사적 유대가 없는 동맹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인영이 말한 평화동맹이란 사실상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깨자는 것이고요. 당연히 주한미군 철수와 함께 유엔군 사령부의 해체까지 감행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인영의 이런 발언은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죠. 유엔군 사령부는 적복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던 발언과 맥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유엔군 사령부가 없었으면 한국은 태어나지도 못했습니다. 또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지난 2019년 12월 4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개최했던 국제회의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약 북한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이 한국에 해구산을 제공하고 그 상태로 북한과 협상을 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죠. 이 또한 이런 흐름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집권 세력 내 이런 생각들은 한마디로 북핵을 한국에 대한 위협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중국이나 북한이 우리의 적대 세력이 아니라 우호 세력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중국에 관해서는 미국보다 중국이 더 낫다, 가까운 중국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주미대사라는 작자가 공식 석상에서 한미동맹에 얽매이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동맹을 선택하자는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지금 우리의 집권 세력은 세계 정세가 어떻든 한미동맹보다는 한중동맹으로 가겠다는 것이고, 우리의 안보까지 중국에 맡겨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보다 중국을 더 중시하는 가치관을 대한민국의 집권 세력이 가지고 있다는 걸 이미 알아차렸기 때문에 미국은 문재인 정권 시작되자마자 2+2 회담을 중단했던 겁니다. 이렇게 동맹 간 핵심 회의가 사라지니까 미국과 소통을 해보겠다고 이런저런 회의체를 만들려고 합니다만은 그거 별 소득도 없다는 것은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지난 9월에는 외교부의 실세 차관이라고 그러죠. 최정권 외교부 1차관이 스티븐 비건을 만나가지고 동맹 대화를 위한 국장급 협의체를 신설하자고 제안했습니다만은 미국 측은 고개를 끄덕거려 놓고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습니다. 동맹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한미 간에는 소통과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났습니까? 우선적으로 동맹 간의 신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사드 체계 배치 이후에 중국과의 흐트러진 관계를 개선한다 그러면서 대뜸 3불 합의를 해줬습니다. 이 3불 합의 내용 모두가 사실상 대한민국의 외교권과 안보 주권을 잠식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전혀 협의조차 하지를 않았습니다. 남북 간의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 군사합의를 하면서도 역시 미국과 합의가 없었습니다. 미군과의 연합 방위 자체에 엄청난 위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 협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미동맹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한미 간에 신뢰가 생길 리가 없죠.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존재를 부인하는 종전협정과 평화협정 체결을 미국의 반대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습니다. 이런 동맹 간의 균열, 바로 그 틈에 중국이 끼어든 겁니다. 중국은 차제 한미동맹을 점점점 와해시켜가면서 동시에 한미동맹 대신에 한중동맹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술책을 부리고 있는 것이고, 한국 정부도 여기에 솔깃해하면서 그 길을 터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한중 간 2+2 회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본 언론이 경악할 정도로 놀라면서 한국이 이래도 되는가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왜 일본이 놀라냐고요? 일본의 주한미군의 배후기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한미군의 배후기지, 유엔 사령부의 배후기지가 일본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당연히 놀랄 수밖에요. 그런데 일본은 그렇게 놀라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데 대한민국 언론들은 여기에 대해서 별 느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 삼는 언론도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알고도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걸까요? 하기야 놀랄 게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이타임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